여러분,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는 생존, 짝짓기, 사회적 소속, 혈족, 그리고 지위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5가지 원초적인 본능들을 발견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근본적인 힘들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왜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지, 첫인상의 비밀은 무엇인지, 돈의 심리학은 무엇이며, 집단 편향, 자기 기만, 감정의 진화, 중독의 메커니즘, 언어의 힘, 그리고 아름다움의 공식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 보았어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10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를 위해 설계된 오래된 뇌를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시적인 본능과 현대 사회의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달은 모든 지식들을 통합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마지막 여정, 이제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섹션 1 미스매치의 시대, 우리가 직면한 도전.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화의 속도와 변화의 속도 사이에 엄청난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100만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냥과 채집을 하며 150명 정도 규모의 부족 단위로 자연 속에서 천천히 변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과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산업혁명, 도시화, 디지털화라는 폭발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의 뇌는 이 급격한 변화에 아직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우리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의 진화는 설탕과 지방을 보면 무조건 찾아 먹도록 설계되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희귀한 에너지원이자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를 가나 가공식품이 넘쳐나죠. 그 결과 비만, 당뇨, 심장병 같은 문제들이 급증했습니다. 활동량도 그래요. 원시 시대에는 하루 종일 움직이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광에 맞춰 수면 과각성 주기가 설계되어 있지만 현대 사회는 24시간 내내 인공 조명이 켜져 있죠. 그 결과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진화는 150명 정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설계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수천 명과 피상적인 연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증 같은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되죠. 정보 역시 미스매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정보의 폭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피소드들을 통해 배웠던 뇌의 오작동들 기억나시나요? 나쁜 사람에게 끌리거나 돈에 집착하고 편견과 차별에 쉽게 빠지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고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까지 말이죠.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결국 같습니다. 원시 시대를 위해 설계된 우리 뇌의 시스템이 급변하는 현대 환경 속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2 자각의 힘, 첫 번째 선택.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매치 앞에서 마냥 무력하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바로 자각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로 선택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왜 그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에 이끌려 다니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각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본능을 인식하고 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본능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건 내 본능적인 반응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인가?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봐야 해. 하고 자동으로 중독을 느낄 때 자각하기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지만 자각하고 나면 지금 내가 도파민을 찾는구나. 그래, 10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각하기 전에는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반응하겠지만 자각하고 나면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고 느끼는구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대응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를 마구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자각하기 전에는 이거 사야 해. 하고 덜컥 구매하겠지만 자각하고 나면 내가 지금 과시 본능이 작동하는구나.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 하고 한 번 더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각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 단계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내 생존 본능이 활성화됐네 하고 말입니다. 둘째는 이해 단계입니다. 왜 그런 본능이 작동하는지 진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존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셋째는 선택 단계입니다. 본능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를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 이번엔 내가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먹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실천 단계입니다. 실제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낸 후에는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섹션 3 본능과의 현명한 공존, 싸우지 말고 조율하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결코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온 오래된 친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능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이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 욕구는 나쁜 거야 하고 계속해서 억압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율의 지혜를 발휘하면 달라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이런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본능별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생존 본능 불안, 공포이 강하게 느껴질 때는 무작정 불안해하지 마. 하고 억압하기보다는 불안은 나를 보호하려는 메시지구나. 이게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명상,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이 불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짝짓기 본능 매력, 질투 때문에 힘들 때는 무조건 질투하는 건 나쁜 거야.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질투는 내가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렇구나. 건강하게 소통해보자 하고 생각해보세요. 열린 대화와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본능 소속감이 강할 때는 무조건 SNS를 완전히 끊어야 해. 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보다는 나는 연결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지만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자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진짜 친구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지위 본능 인정 욕구 때문에 허전할 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유치해. 하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인정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야. 건강한 방식으로 성취감을 느껴보자 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인정받는 것이 좋겠죠. 이 모든 조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환경은 유혹이 가득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결국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혹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면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집에 아예 과자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일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요. 배고플 때 장을 보러 가는 건 자제하는 것이 좋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는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너무 중독적인 앱은 아예 삭제해서 다시 설치할 때 번거로움을 주는 거예요. 모든 알림을 완전히 끄는 것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산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 루틴을 만들고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완주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2편이라는 긴 호흡의 시리즈,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12편 완주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직접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께 특별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원시적인 뿌리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통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능을 이해하는 사람,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셨을 거예요. 혹시 이 시리즈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전체 재생 목록에서 처음부터 몰아보기 해보세요. 분명 매번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섹션 4 집단적 선택,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볼까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화심리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법, 복잡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기술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기술들은 주로 중독성 있게 설계되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사용 시간을 최대로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웰빙 중심 설계입니다. 사용시간 자동 제한 기능이나 건강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기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간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는 주로 자동차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도시는 인간 중심입니다. 걷기 좋은 거리, 녹지 공간의 확대,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공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부를 넘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경제와 공정한 분배, 그리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는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은 바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을 함께 나누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죠. 이를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집단적인 선택은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더 건강한 환경,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더 현명한 시스템, 그리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문화가 있는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본능을 이해하는 법,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섹션 5 진화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진화 중. 여러분, 진화는 결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대의 진화를 알아볼까요? 물론 유전적인 진화는 아주 느립니다. 수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문화적 진화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불과 한 세대만 해도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가는 진화입니다. 그리고 밈의 진화도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가치관이 빠르게 전파되고 제도가 개선되며 문화가 발전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밈의 진화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환경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멸종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직접 진화 자체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AI과의 공존 등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윤리적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다양성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분석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경쟁적인 사람, 협력적인 사람까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양성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모여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이는 더 강한 집단과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섹션 6 당신의 선택.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달은 지금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30분만 줄여보는 겁니다. 아니면 자연 속에서 10분만이라도 편안하게 보내는 것도 좋겠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거나 명상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깊이 있는 진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환경을 재설계해보세요. 나쁜 유혹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분명 놀라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장의 마인드셋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을 고정형 마인드셋에 가두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꿀 수 없어. 내 유전자 때문이야 하고 말이죠. 대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나는 배우는 중이야. 나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100만 년 동안의 장대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적응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의식적인 선택의 힘을 가진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 여정의 끝, 시작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떠났던 이 감정 탐험의 여정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발견한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에피소드 1부터 6까지는 인간 본연의 생존, 짝짓기, 사회, 혈족, 지위와 같은 원초적인 본능들을 발견했고요. 첫인상의 비밀, 돈의 심리, 집단 편향 등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들을 배웠습니다. 에피소드 7부터 9까지는 자기기만, 감정, 중독과 같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탐구하며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피소드 10부터 11까지는 언어와 아름다움이라는 강력한 도구들을 발견하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고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들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 12, 이 모든 것을 모아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통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본능과 현대적인 이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능에 마냥 지배당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본능을 부정하며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능과 이성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해입니다.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인정입니다. 아, 이런 본능적인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셋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넷째,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 주신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저 또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지적인 여정은 저에게도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만 년 된 이 지혜로운 뇌가 급변하는 21세기를 더욱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고 주변의 타인에게 너그러우며 우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진짜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고도 의미 있는 시리즈를 끝까지 완주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드릴게요.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12편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실천할 선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완주 인증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2편 완주라고 써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댓글에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 전체 시리즈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핵심 요약 PDF를 저희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전체 재생 목록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보세요. 분명 매번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이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드린다면 이 시리즈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